네, 4월 29일 집하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. 네, 오늘은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김효선 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정부가 어제 부랴부랴 1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세율 조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. 여전히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불만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. 김 의원님은 실제 국민들에게 규제 완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시세에 맞게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도 사실 19% 이상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네. 올해 마찬가지로 17% 이상 좀 높게 공시가격이 좀 올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좀 과도한 세금이 부담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올해가 아닌 전년도의 네네. 공시가격을 가져와서 보유세를 네. 산정한다 이런 네네. 내용이 어제 좀 주요 내용이었는데요. 예. 사실 근데 지금 나온 정책 자체가 예전에 공시가격은 올해 게 있는데 전년도의 공시가격을 가져서 쓴다라는 네. 거는 뭐 설레조차 없는 일이긴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또 올해도 사실 집값이 좀 재정비 사업 위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. 그렇다고 2023년에도 2020년도의 공시가격을 가져와서 쓸 수는 없는 노릇이기 약간 때문에 미봉책이라는 이런 지적들이 네, 많죠. 좀 단기적인 보완책이 아닐까 네네. 하는 생각이 네. 들고요. 따라서 지금 이제 전면적인 공시가격 그 현실화 로드맵이 현재 실정과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. 네네. 고령화를 위한 그 세금 유예에 대한 부분도 아예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내야 될 세금이고 네네. 또 오히려 가산세 같은 게 붙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네. 때문에 그 단기적인 이제 대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가지고 네네. 세금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전 문재인 정권에서 뭐 지금 현 정권이죠. 어쨌든 뭐 23번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또 정권 끝물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추가 대책을 내면서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. 사실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도 못할 만큼 지금처럼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만 봐도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임대차 3법도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. 지금 뭐 이제는 야당이 될 텐데 거대 야당, 여대 뭐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반대입니다. 반대. 어쨌든 180석으로 많이 반대해서 절충안을 내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해서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뭐 임대차 3법이 기존에 소위 말하면 전세 계약을 2+2를 3년으로 규정해야 된다. 아니면 폐지를 하는데 또 폐지하면 그 사이에 계약된 사람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, 3년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. 근데 그 사이에 또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. 김 의원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안을 내는 게 좀 바람직할지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임대차 3법도 2020년 7월 30일부터 이제 법이 시행돼서 네.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은 네. 굉장히 좀 어린 이제 법안인데요. 네. 사실 이게 시행 직전에는 전세값이 많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쟁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네네네. 그런 실정인데요. 지금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2+2년이었던 것을 다시 환원해서 2년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내용과 또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 한해서는 세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공약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법의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네,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. 민주당이 동의하는 확률이 높다. 네, 네네, 그런 맞습니다. 생각이 들긴 하고요. 네.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법을 폐지한다면 네. 이건 많은 국민들이 이해관계인으로 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더 혼선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네네. 생각이 들고요. 네. 한 가지 좀 이제 보완책을 생각을 해보면 네네.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하되 사실 전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도 더 네.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. 굉장히 지역별로 온도차가 크거든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하더라도 네네. 서울 안에서 뭐 대치동 같은 지역이나 용산구, 뭐 성수동처럼 네네.
고소득 전문직이나 뭐 네. 연예인들, 뭐 네. 학군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전셋값에 대한 그 지불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수요가 좀 충분히 있습니다. 아, 네네,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월세 그 상한제보다는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권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. 지금 우리가 있는 뭐 종로구나 아니면 네. 중구 또 여의도 같이 도심권들 직장인들이 많이 좀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전세 월세화 전환이 좀 빠르게 진행이 네, 되고 맞습니다. 있고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사를 하게 되면은 휴가를 주는 회사들도 좀 많이 있기 네.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월세 그 상한제 거기에 대한 그 민감도가 더 네. 높은 그런 지역들입니다. 네. 또 반면에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들은 임대차 3법이 있든 없든 사실 오랫동안 좀 여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도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네. 전국적으로 좀 전월세에 대한 실태를 좀 조사해서 네, 네.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네. 그런 법안으로 좀 실효성을 더할 정책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.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. 시방은 상대적으로 한번 계약하면 뭐 다시 이제 재계약한다든지 이런 이슈 분쟁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변호사분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지금 오히려 이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나서 그 세입자하고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인 건수가 많이 생겨서 뭐 웃지 못할 일이다. 뭐 좋기는 좋은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실제 뭐 여러 경우들을 뭐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봐도 뭐 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들어갔다가 또 다른 세입자한테 그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또 무조건 만약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규제를 철폐했을 때 집값이 치솟을 수 있다 이런 명목으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윤당선인의 규제 완화 대책을 발목 잡고 있는 듯합니다. 근데 김 의원님은 만약에 규제를 다 이렇게 철폐를 했다,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앞서 말씀했던 뭐 임대차 3법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했을 때 집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사실 오히려 저는 좀 반대가 아닐까 네. 이제 더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. 사실 최근에 집값, 뭐 전셋값 급등했던 이유들이 네. 뭐 정책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 네. 수급 불균형에 대한 네.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제 임대차 3법이 대표적으로 매물이 네. 시장에 좀 빠르게 출하되지 못하도록 하고 네네. 있고 또 신규 입주 물량까지 적다 보니까 네. 이제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공급이 없어서 이런 좀 부작용이 더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을 네.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월세 계약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민간 물량들도 좀 시장에 많이 나오게 돼서 그렇죠. 전세 풍기라고 네.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. 네. 그래서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돼서 이제 계약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전월세 가격도 이제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공급도 좀 더- 좀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네. 기대감은 오히려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. 네. 그래서 맞습니다. 이런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지금 뭐 공공주택이나 이런 내용들 주거복지 로드맵 통해서 계획들이 네. 많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더 네네.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저도 좋은 말씀이고 저도 공감합니다.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집값이 급속하게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지금 미국도 그 경제가 둔화된다는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미국 소비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뭐 지금 6차례 인상이 예고됐는데요. 올리게 되면 저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. 이러면 사실은 지금 소위 말하면 청년들의 영끌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우려는 기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.